미국의 50개 주 중 49번째 주가 된 이곳, 미국의 50개 주 중 가장 큰 곳,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을 세계 3위 산유국으로 만든 이 알래스카는 한때 미국 국민들로 인해 무용지물의 땅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경제가 많이 어려우시다고. 네,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파신다고? 쓸모없는 땅이긴 한데 이거라도 사주시면 콜! 1867년 내일 날짜인 10월 18일 있었던 일입니다. 크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제국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때마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불과 720만 달러, 즉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가 못 되는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시켰는데요. 당시 일부 미국 국민들은 알래스카를 슈어드의 냉장고, 슈어드의 바보짓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바로 1880년대 금이 발견되기 전까지 말이죠. 금을 제외하고 알래스카에서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당시 기준으로 720만 달러의 몇 배나 되는 4천만 달러어치나 발견이 되었으니 알래스카의 다른 금속 및 자원의 양을 고려한다면 알래스카 매입은 사실상 매입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게 공유한 것이 된 꼴이었죠. 최근에 2024년 1월 달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되찾아오겠다고 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비웃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러시아, 즉 소련 땅 중에서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서 다시 러시아가 찾아와야 된다는 말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그 불법으로 넘어간 땅을 알래스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항상 알래스카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알래스카는 왜 미국에 넘어가게 됐을까요? 겨울왕국의 땅 알래스카의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7배나 됩니다. 우리나라만 본다면 약 15배에 달할 만큼 거대한 땅이죠.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이랑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냥 러시아 대 오스만 제국이라면 러시아가 쉽게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크림 전쟁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지원해주면서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지고 말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경제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돈도 부족한데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폭등한 상태였죠. 심지어 식량도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쟁까지 지고 말았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한 카드는 알래스카를 파는 거였습니다. 알래스카는 엄청 큰 땅이긴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별다른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파느냐는 거였죠.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때문에 졌으니 이 두 나라에겐 알래스카를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래스카에 관심을 보였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도 알래스카를 갖게 되면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캐나다를 압박할 수 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를 러시아 대사관으로 보내서 알래스카를 얼마에 구입할지 협상을 시작합니다. 결국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가 안 되는 총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됩니다. 요즘 시세로 치면 약 80억 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면적의 15배나 되는 땅을 80억에 샀지만 당시 미국인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쓸모도 없는 땅을, 얼음덩어리 땅을 왜 샀냐며 정부의 결정에 맹비난을 합니다. 특히 욕을 먹었던 사람은 협상에 나섰던 윌리엄 슈어드였죠. 당시 연일신문은 슈어드를 조롱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때 불린 이름이 바로 슈어드의 냉장고, 슈어드의 바보짓이었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인해 슈어드는 국무장관의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매각하는데 협상에 나선 사람은 어땠을까요? 쓸모없는 땅을 잘 팔았다는 이유로 표창도 받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뒤집어지는 데는
30년이 걸리는데요. 딱 30년 뒤 알래스카 유콘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1896년부터 1899년까지 3년 동안 유콘강에서 채굴된 금의 양이 57만 킬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에는 유전이 발견됩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무려 45억 배럴. 이 양은 한화 250조 원에 달하는 양이었는데요. 또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생태계 보고이기 때문에 1년에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도 엄청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슈어드의 결정이 재평가됐겠죠? 알래스카에 가면은 슈어드의 이름이 안 붙은 곳이 없습니다. 도시부터 고속도로까지 슈어드의 이름을 붙여서 그를 기념하고 있죠. 당대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나 훗날 높이 재평가된다.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놀림받게 될지라도 슈어드의 바보짓처럼 훗날 긍정적인 효과로 경제적인 이익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면서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전아림이었습니다.